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성 아치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저의 옛 친구, 오랜 친구 철준이의 탈북 스토리를 좀 들어보려고 모셔봤고요. 간단하게 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철준이고요. 강명이랑 알고 지낸 지 좀 꽤 됐고 이제 만난 지도 오래됐어요. 지금 간만에 너무 만나가지고 어색할 정도인데. 네. 그래? 난 어색하지 않은데. 여기 시골에서 볼 줄은 몰랐고 또 여기서 만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철준이도 이제 서울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양계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철준이랑 오래 지냈지만 사실 대학교 때는 사실 서로가 서로의 이제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뭐 신뢰까지는 아닌데 그닥 이제 뭐 유쾌한 건 아니어서 사실 물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다른 분들의 이제 탈북 스토리를 찍다 보니까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뭐 철준이나 탈북 스토리도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침 잘 됐다 컨텐츠 떨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철준이의 탈북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언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좀 꽤 됐고 북한에서 언제 나왔어요? 2009년. 2009년? 그럼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어디 살았었어요? 고향은 강원도지. 강원도에서 오기 어렵잖아요. 강원도에서 함경북도로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함경북도 우리 동네 함경북도로 와서 함경북도로 와서 와서 이제 거기서 두만 간 거죠. 두만을 오는 거예요? 건너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네.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통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안 좋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함경북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교통편도 안 좋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잘 다니지도 않고 맞아요. 네. 가다가 뭐 며칠 걸릴지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그거까지 가는데 함경북도까지 가요. 한국이었으면은 한 차 가지고 가면 일단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부산 가는 거리잖아요. 한 4-5시간? 네. 5-6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6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지. 그걸 2주 동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누구랑 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할머니랑 왔어요. 할머니랑? 원래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함경북도에 있었고 저는 부모님들하고 강원도에 살았었고 예. 제 군대 나가기 전에 할머니 뵙고 인사드리려고 군대 나가면 10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니까 할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뭐 군대 나갔다 온 사이 어떻게 아프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한번 찾아뵙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 2월에 군대 나가야 되는데 제가 10월에 할머니를 찾아뵙고 거기서 할머니랑 같이 좀 할머니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거구나. 주도는 할머니 가신 거예요? 주도 제안을 하셨는데 갈래 이러고. 이렇게 중국에 고모가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네.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좀 갈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동의했죠. 그래서 오신 거고. 혹시 뭐 특별히 오는 강 넘을 때 뭐 위험한 상황이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강 넘을 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어떤 뭐 총을 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한 데로 넘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물살 센 데로. 왜냐면 그쪽에는 경기가 삼엄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한 2-3번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저도 그때는 외소해가지고. 그치, 그때 뭐 어제 군대 갈 때면 17, 18살 거잖아요. 이 돌 밑에 이끼가 미끄러우니까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물살 세지 이제 뒤돌려가면 미끄럽지 않으니까 할머니 떠내려가니까 한 3번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무슨 정신에 끌어올린지 몰랐지만 아무튼 지금 조직적인 힘인 거죠, 그런 게. 그런 거 같아요. 가족의 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와서 그러면 중국에 계시는 고모는 만나셨나요? 만났죠. 네. 다행이다. 중국 어디 사셨는데요? 연길 쪽. 연길 쪽에. 그러면 할머니는 이제 고모랑 연락을 하셨나 보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고모도 원래 북한 사람인데 그렇죠. 가신 분인 거고. 이미 오래전에 가서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 2달 정도? 되게 짧게 있었네 생각보다. 2달 있었어요. 있다가? 2달 있으면서 한국 TV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리 할머니는 막 그때 아내 유혹 나왔을 때였었는데 맞네 2009년 엄청 막 열광하면서 앞에서 TV 앞에서 욕하면서 보시는 거여서 나는 왠지 드라마에 흥미가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봤는데 뉴스 보다가 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한국 가야겠다. 아 할머니는 원래 중국에 사시려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살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왔다 가자 이런 거. 며칠 뭐 몰래 와서 한 뭐 많아봤자 한 달, 두 달 네. 머물다가 몰래 다시 또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그럼.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좀 해서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야겠다라는 결심은 제가 했어요. 사실 중국에 온 거는 할머니가 제안을 했지만 한국 오는 거는 제가 주도해서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 뭐래요? 난리 났죠. 자본주의에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본주의 보더니 종을 배신한다고 이런 말씀을. 뭐너 애미도 놔두고 뭐 갑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가겠냐 간다 뭐 어쩐다 한다고 정신 나갔다고 왜 데려왔나 괜히 데려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할머니하고 갈등을 많이 했었어 거기서. 그때 근데 내가 잘 설득을 했던 것 같아. 할머니 이해를 시키고 할머니도 어차피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막상 오자니 이제 가족들이 밝히니까 네.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2달 만에 한국에 온 거면 이게 되게 잘 풀린 케이스거든. 어떻게 뭐 어떻게 길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사실은 이제 고모가 우리 할머니하고 제가 중국에 넘어오면은 보고 한국에 오려고 했었어요. 다시 이제 보고 버린 다음. 근데 고모가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고모도 이제 계획이 다 바뀐 거지. 원래 혼자 갈 계획이 있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구나. 왜냐면 비용 문제가 걸리잖아. 네, 그쵸. 브로커 비용 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3명이니까 300씩 뭐 하면 벌써 900천인데 한 번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었는데 제가 완강하게 이제 좀 같이 가겠다. 무덤 파고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가고 싶진 않다. 아, 그치. 본 이상 못 가죠 사실. 내가 와서 열심히 손 벌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면 되지 않냐. 살리고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그 고있고 흰밥의 맛을 보면 못 들어갈 거야. 뭐 철준 친구도 사실 북한 있을 때 부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지방에서 부유해봤자지 모두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부유해봤자 중국에 오면 중국 시골에 사는 어떤 가난한 농부보다도 못 먹고 못 사는데 그걸 보고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희망이 안 보였어요. 희망이 안 보여서 내가 가야겠다. 저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죠. 최종적으로. 근데 사실 그냥 결정하는 게 어려웠지 막 뭐 가족을 영영 못 본다, 완전 영원히 못 볼 거라는 그런 것까지는 너무 깊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철준이가 항공행을 결심하게 됐는데 뭐 루트는 어디로 갔어요? 태국 걸쳐서 이제 태국 루트. 올 때는 몇 명이나 같이 갔어요? 올 때 7명인가? 다 그 정도인가 보다. 근데 일곱 제가 올 때도 한 7명이었어요. 그 정도가 한 그 물인 것 같아. 묶어가지고 오잖아요. 어디 이제 대기했다가. 그래요? 브로커 있는 데까지는 우리끼리 왔어. 우리가 찾았어.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가 계속 바뀌고 막. 근데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뭐 1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10년 됐네.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선 좋은 것도 많고 또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좋은 부분은 어떤 거고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좋은 거는 우선 내가 뭐 언제든지 여행 돈만 있으면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해외로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도 그렇고 일단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는 거. 그런 거 없지. 절대 전기수도 잘 나온다는 거. 그런 그때 거 기본적이지만 되게 좋은 거 아니고. 없고, 특히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지내는 거. 정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죠. 그건.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좀 아쉽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쉽다. 이런 사회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다. 예를 들면은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북한에서 와서가 아니고 북한에도 장점이 있는데
다 정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람 사는 사이니까 거기에도 장점이 있고 또 추억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는데 무조건 북한이다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다 나쁘지 이렇게 바로 나쁘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추억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바로 선뜻 이제 말을 예. 꺼내지 못하는. 왜냐면 내가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북한 좋아하는데 왔네? 그치. 그럼 북한 가지. 그럼 북한 놈 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밥그릇 축내는 거야? 네, 이렇게 뭔 얘기할 수 얘기인지 있잖아. 알겠어요.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지. 고향이 보고 싶어도 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보고 싶으면 북한 가지고 왜 그치. 북한인지 왜 왔어? 까지 왜 왔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한 가지 그냥 이거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 이제 철준이는 이제 독일에서도 가서도 공부하다 왔잖아요. 이제 거기 독일도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동독 서독이 나뉘어 있다가 89년인가 90년인가 에 통일이 됐잖아요. 90년. 우리나라도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게 저는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지. 되기야 되겠죠. 근데 그 시간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는 그 시간 안에 돼야 하는데 우리가 없어진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전점이 있고요. 통일이 된다고 해도 뭔가 그 베를린처럼 뭐 베를린 장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근데 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일방적으로 한 편에만 이제 그런 게 매몰되지 아니라, 말고. 좀 균형 잡힌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네. 사고라던가 어떤 뭐 사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저희 똑똑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성실사는 딱 봐도 얼굴에 성실이라고 씌어있지 않나요? 저랑 친한 친구 철준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친구 광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만 칭찬했는데 광명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